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춘천에서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주부라고는 하지만 남편과 같이 사업자를 꾸려가면서 나름 춘천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은 가구업체예요. 인터넷과 도매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죠. 결혼하고 요즘 처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비참하고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하던 다른 사업이 부도가 나서 회사는 물론이고 집에도 압류가 들어와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까지 아팠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완치가 되었지만 희병이었습니다. 참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런 저희 부부를 구해준 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제가 아주버님을 구한 거지만 말이에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형님과 아주버님의 이야기입니다.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지우가 우리 집에 왜 사람들을 고자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나 아무 말도 못했어,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 너무 보고, 엄마.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었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날, 그날, 그 순간에 저희 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아이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 우리가 뭐 잘못한 거냐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있었죠. 계속 그 빨간 딱지를 보고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친정엄 발을 무셔둔 절에 가서 한참을 저리 울었습니다. 정말 막막했거든요. 엄마, 우리네 집 와서 어떻게 다 이제 우리네 집 못 다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다 진짜 이제 우리네 집 못 가? 선생님도 못 봐? 엄마, 나 계속 우리네 집 다니고 싶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엄마, 제발. 6살 난 어린 아들 입에서 제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장난감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어린이집에 다니게 해달라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하지만 40살이 되도록 뭘 하면서 살았던 건지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2년 전 8월 초쯤부터 숙박업소 객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건 정말 아닌데 기분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꼼꼼해야 했던 건데 제가 청소가 미흡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아줌마,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 웃으면서 얘기하면 다 넘어가는 줄 알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줌마, 나 여기 돈 내고 쓰는 사람 아니야? 내가 손님 아니냐고? 와, 이 아줌마가 오늘부터 사람 열받게 하네. 내가 무슨 아줌마 정말 친구야? 잘못했으면 잘못을 했다. 정확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할 건 아니야. 오빠 그만해.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게 다 거기지 뭘 그래. 아줌마 됐어요. 이미 기분 작tes으니까 우리 돈 환불해 줘요. 에?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운영하는 업장이면 얼마든지 환불해 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정말 죄송해요. 이 아줌마 이거 우리가 환불한다고 진상 부리면 사장한테 욕 먹는구나. 아이씨, 그럼 우리가 아줌마 안 잘리게 해야지 그럼. 아줌마, 내가 아줌마 사장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내가 깔끔하게 용서해준다.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숙박업소에서 청소일하면서 이유저유 다 겪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야 할 때도 많았고 일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엉엉 울었던 적도 있었네요. 그 일을 할 때 가장 치욕스러웠던 날은 바로 전화지였습니다. 폐시 시간에 맞춰 고객들이 나가면 저는 청소를 하고 그게 주된 업무였어요. 하필 그날 아들아이가 아팠던 터라 저는 더 마음이 급했죠. 20대 중반쯤 되는 커플이었는데 퇴시 시간이 되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을 두드렸는데 술을 어찌나 마셔댄 것인지 술에 잔뜩 취해서 나오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퇴시를 해주시던가 돈을 더 내고 연장을 하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청소를 트집을 잡으며 난리를 피웠죠. 왜? 똥꼬에 자존심은 있어? 야, 이 아줌마 아주 그 때리는 아줌마네. 아줌마,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못 나오고 있었던 건 다 아줌마 탓이야. 알아? 그 고객 말로는 자기네들이 예약한 방 컨디션이 개판이어서 그거를 청소하느라 새벽부터야 술을 마실 수 있었다며 자기네들이 청소하느라 못 잔 것을 보상받아야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력 없는 저를 채용해준 사장님한테라도 고마워서 저는 제 업장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제가 청소를 대충 했다뇨. 그러면서 술에 취해 분이 덜 풀렸던 건지 그 남자는 자신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잤다고 킥시 냄새가 나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더 자고 나가야 저를 때릴 듯이 위협했고 욕설까지 남발했습니다. 그 옆에서 여자친구 같은 여자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며 무라무라 욕을 하고 있었고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 난리를 피우는데 CCTV를 본 것인지 사장님이 급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장님은 뭐 하는 짓이냐며 그 커플을 경찰서로 끌고 갔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분명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고 너무 두려웠는데 그 커플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저한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만 원 내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참, 살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네요. 그래도 이건 남이니까, 남이고 2번 다시 풀 인간들 아니니까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가족.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할 때였습니다. 어머, 정말? 추석 명절날이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형님 사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자들끼리 유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위로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제 안에 있는 무거운 돌멩이를 꺼내놓고 싶었던 거죠. 미쳤었나 봐요.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으니 말이죠. 힘들었겠다. 아니, 둠사도 참 두꺼워. 나였으면 절대 못했을까. 세상에. 그거 남이 어지러 나온 방 치우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야? 나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너무 지저분하고 찝찝하잖아. 역시 둠사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일 다 하고 커와서 그런 것도 잘하나 보다. 하기야,
그런 일도 하던 사람이어야 해. 그나저나 둥서, 정말 조심해야 해. 모텔 같은 곳에서 일하려면. 저게 지금 미루라고 하는 말인 것인지 뭔지 위로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친정엄마와 단둘이서 살아왔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제가 어떻게 커왔는지 시댁 식구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형님이라는 여자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스틱이 같은 맏 엄마라 있거든. 어머머, 그런데 그 여자 집도 딱 둠산애처럼 그렇게 됐거든. 그래도 사방님은 양반이야. 그 집은 남자는 꽃뱀한테 제대로 깨어져서 꽃뱀이 두님이야 제이사님 아주 싹 다 긁어갔잖아. 어쨌든 술집 친구 엄마도 둠사처럼 모텔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거 한다고 하더라. 아니 그러면 차라리 둠사처럼 솔직하게 그냥 나 모텔에서 청소해요라고 하면 될 거를 그거 꼭 숨기는 거 있지? 저게 내가 모텔을 운영한다라? 아이고 그게 말이 돼? 집이며 회사며 싹 다 날려놓고는 무슨 모텔을 운영한다고? 하여간 자기 태도가 중요한 거야. 나는 둠수가 이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 너무 좋다고 봐. 물론 여자니까 모텔에서 일한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직업에 귀천은 없잖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야. 모텔 같은 곳에서 일하는 거 말하지 않고 몰래 다니는 게 그게 뭐겠어. 자기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진 거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 말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는 해.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피해서 온갖 추잡한 짓 다 하더라. 아니, 둠새가 그럴 거라는 얘기는 아니야. 순간 말실수를 했다고 느꼈는지 가르르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 주제를 넘기려 하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두고 넘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이따 물고 넘어갔다가는 형님이라는 그 여자가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닐지 예상되었거든요. 아유, 저는 형님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형님 그 지인분도 이해가 되고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태껏 한 얘기 물어들었어. 그런 일일수록 당당히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누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 오늘 형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너무 순진했다 싶어서요. 형님같이 편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는 설마하니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할 거라고 당연히 믿었는데 확실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생각이 좀 추한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가 봐요. 은혜의 형님이랑 얘기하기는 잘했어요. 어디 가서 입을 조심해야지. 히히히. 어머머, 동서. 동서가 내 말 뜻을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머머. 당연히 동서는 다른 사람인 거 내가 알지. 나는 그거 걱정됐어. 걱정돼서 그런 거지. 네, 걱정 감사해요, 형님. 이래서 제가 형님을 제 친언니처럼 생각해온 거잖아요. 헤헤헤. 조언 감사해요. 그런데 형님, 저도 형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저한테 했단 말이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뒤에서 형님 욕할 것 같아요. 히히. 저도 형님이 걱정돼서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재수없는 여자입니다. 걱정돼서 해준 거는 무슨 그저 남 갖다 내리기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저희 부부가 사업이 잘 되던 당시에 집을 샀을 때도 우리 집 들여왔다가 자기네도 얼마 안 있다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했죠. 시기 질투도 많고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저는 언니처럼 생각하고 지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전날 저렇게 형님과 대화를 하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남편은 밤낮 없이 일했고 저 역시도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남 밑에서 돈을 벌더라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사업해볼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도 그래도 일했었던 사람이고 내가 가구 쪽으로는 그래도 눈이 밝으니까. 어차피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일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창업비용도 많이 안 들 테고. 어때? 그리고 당신이 사업했던 사람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 사장님이 일부러 나 사대보험까지 다 해줬었어. 나중에 다 재기하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럴 때 유용하게 좀 쓰라고. 안 그래도 그게 생각이 나서 대출 좀 알아봤더니 죽잖게 나오더라고. 치우, 중학교 가기 전에는 우리도 다시 일어서야지. 저는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아주버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돈을 받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돈을 줬던 것도 아주버님이었거든요. 남편은 아빠 같은 형한테 더는 손에 뻗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복은 있나 봅니다. 제가 청소 일을 하던 숙박업소 사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상황을 듣고는 나중에는 다시 재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고작 하루 몇 시간 일하는 저한테 4대 보험이며 이것저것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덕에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보, 어떡해? 어머머, 그거 봐. 내가 우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어떡해? 안 돼, 눈물 날 것 같아. 여보, 우리 진짜 이제 희망이 보인다. 그렇지? 여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진짜 우리 되려나 보다. 여보,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당신 고생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장모님한테 약속드렸었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엄마 일까지 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여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어? 그렇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3주 정도부터 첫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그동안 열심히 홍보활동을 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첫 주문이 들어왔던 그날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동시에 서로가 고생한 걸 알아서 그저 눈물이 났죠. 그렇게 조금씩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한테도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엄마 봐봐. 엄마는 봐봐. 좋아요. 엄마 봐봐. 아들. 엄마 좀 봐봐. 진짜 못쓰게 좋아. 거기서 좋아할래? 아가, 엄마 봐봐. 그렇지. 우리 지우 엄마 보면서 엄마가 숨 쉬는 것처럼 숨 쉬는 거야. 자, 하나, 둘. 대체 우리 부부가 살아오면서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하늘은 우리에게 자꾸만 시련을 주는 것인지?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던데 갑작스럽게 아들아이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희귀성 혈관 질환이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제게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어떻게 하냐고 울부짖으며 커피를 쏟을 때는 정말이지 대신 죽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저희 지우리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 더 이상 아무 짓도 안 하고 우리 지우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제가 숨 다쉬고 죽을게요. 제발 우리 지우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지울 때가 있으면 다 받을게요.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우리 지우 좀 살려주세요. 지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지우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작은 애를 아프게 해요.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거 다 맞을 테니까. 제발. 우리 지우 좀 살려주세요. 아들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올 때면 저와 남편은 병원 복도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픈데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대신 아플 테니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 다 받을 테니 우리 아이만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뛰어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거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의사 말로는 뇌의 혈관들이 꼴다고 하더군요. 치료 방법은 있지만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수술해서 아이가 견뎌내야만 완치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당연히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셨겠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떠오르더군요. 자존심만 급히면 아이는 적어도 수술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형님, 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치우가 아주 아파서요.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해외에 계신 곳인지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 치우가 수술을 좀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황이 아직은 힘들어서요.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아주버님한테 먼저 했었는데 아주버님이 당시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연결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남도 아니고 그래도 조카의 일인데 형님의 반응은 참 차가웠습니다. 명절에 제가 자기한테 이야기했던 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거겠죠? 형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아유, 동사오. 나도 동사 얘기 들으니까 치우 일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동서도 알잖아. 우리 집 경제권이야 당연히 애들 아빠가 갖고 있는 거고. 한장 내 마음 같아서는 돈 주고 싶지만은 내가 뭐 돈이 있나? 애들 아빠 내 물에 들어오니까 그때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 주겠지. 자기 동생이라면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 아니야? 내가 사방님 좋은 사업한다고 했을 때도 애들 아빠를 모이면서 싸웠는데 참 형제가 돈독하다. 그렇지? 그만 울어. 우리나라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 그거 며칠 더 기다린다고 애가 어떻게 되겠어? 형님이라는 여자는 저한테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한국에 들어와야 줄 수 있다나요? 참, 경영도 가지가지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 하루 이틀 더 기다린다고. 애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만 징징거리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소화기를 든 채 멍하니 있었어요. 얼마 만에 정적이 흘렀을까요?
점막을 깨고 형님이 제게 말을 하더군요. 여보세요? 아이, 그나저나. tum사 나한테 더 할 말 없어? 나는 tum사가 나한테 전화를 하길래 명절 때 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군고 사과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방금도 그래 상황 급한 걸 알겠다만 자기가 잘못한 거 사고라도 먼저 그 돈 얘기를 꺼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코앞에만 보고 일을 해결하려고 들어? 참 그렇다. 이거 되게 경우 없는 거 알지? 어쨌든 애들 아빠 오면 얘기 전달해 줄게. 이래서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고생하는 거구나. 나 일단 나가봐야 하니까 전화 끊을게. 더 할 말 없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지 생각이 맞았어요. 명절에 저한테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축하이고 자기도 아이가 있는 엄마인데 어쩌면 저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 당시에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상황을 분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줄도 모르고 전화기에 대고 엉엉 울면서 빌었어요.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했어도 우리 지우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 지우가 그나마 좋아하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형님, 우리 지우가 너무 아파하는데 그거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수술비 빨리 납부해야 애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아서.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비참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걸 나중에 알게 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매달릴 생각도 못하고 곧장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 제가 일했던 숙박업소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발 부탁드린다고 말입니다. 아유, 뭐를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지우 엄마 성격을 몰라. 나도 자식 키우는 처지인데 엄마 속이 우죽하겠어. 내가 빌려줄게. 아유, 그만 울어. 엄마가 자꾸 그렇게 약해지면 지우는 어디서 힘을 받아. 그만 울어. 지우 엄마 때문이 아니라 지우 그 녀석이 웃으면서 나한테 인사했던 게 자꾸 오른 거라서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알지? 아이고, 그만 울어. 일단 애부터 살리고 봐야지. 참, 지금도 사장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현재도 명절이면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저희 아들아이가 살아난 그것뿐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아들아이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에 따라서 앞날이 바뀌게 된다는 걸 제가 저때 처음 알았습니다. 수술은 정말 잘 됐어요. 저희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셨던 사장님은 우리 지우가 수술을 받던 그날 병원에도 오셨었죠. 알고 보니 사장님도 아이가 어릴 때 크게 아파서 수술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때 당신 내외가 어른 딸아이 손을 붙잡고 수술실로 들여보냈던 기억이 떠올라 빌려줬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아들아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무사히 회복하는 일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제야 남편과 저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달려갔죠. 당연히 듣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모텔에 갔던 날 저는 뜻밖의 인물을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새는 잘못 보셨어요? 좀 지나갈게요. 시켜주세요. 형님 맞잖아요. 형님,
지금 이게 뭐하는,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것 봐요. 당신 뭐예요? 네? 이것 봐요. 자기야, 얼른 가. 얼른. 톰사 특해. 톰사 나랑 일단 테라도 좀 한잔하자. 내가 다 상관할게. 이게, 내가 좀 왜 무서래? 세상에나. 비어있는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한 객실 문이 열리고 형님과 젊은 남자가 다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딱 마주했던 거고요. 누가 봐도 제가 아는 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도 형님이라는 여자는 사람 잘못 보신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 여자의 팔을 잡아챘고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와중에 자기랑 같이 있던 남자를 사돌로 내보냈고요. 그 남자도 저를 보고든 귀신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서는 헐레벌떡 계단으로 뛰쳐내려갔습니다. 형님은 순간 꿈을 꾸는 표정이었달까요?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신들린 사람처럼 갑자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워. 나 여기 근처에 일 볼 게 있어서 온 거거든. 더 무서워. 우리 애들 아빠한테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까? 제발. 나 진짜로 애들 아빠한테 죽을지도 몰라. 형님,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냥 묵이나요? 하다. 아까 그 남자 아주버님 회사 직원 맞죠? 그때 아주버님 생신 때 축하한다고 인사 왔던 그 사람. 형님, 이건 아니죠. 그렇게 아주버님 생각하셨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그냥 묵인 못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둥석, 뭐야?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그래도 둥석보다 윗사람인데 내가 너무 속독해 꽁에 싸워. 너무 서운하게 했지.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 나도 그 전화 끊고서 후회했다니까. 둥석은 사방님은 그래도 믿고 의자에게 우리라서 연락한 거였을 텐데. 그래, 둥석. 지금도 돈 필요하지 않아? 둥석은 사방님 사업 불고 탔을 때 돈 더 투자해서 확 키우는 게 낫잖아. 내가 1억. 1억 둥석 줄게. 이거 빌려주는 거 아니다. 내가 둥석한테 주는 거야. 내가 우리 지우 큰엄마잖아. 우리 지우 뒷바라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1억 주자고 했었어. 그럼. 둥석,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참 더러웠습니다. 형님과 함께 있던 그 남자는 제가 아는 남자였어요. 아주버님 생일 때 봤던 부하 직원이었죠. 간도 크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남편 회사 직원이랑 바람을 피우다녀. 형님이었던 그 여자, 어지간히 급했었나 봅니다. 저한테 갑자기 1억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둥사도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이라는 사람은 돈만 벌느라 밖에 있는데 나는 집에서 애들이나 돌보고 있고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는 한 것인지 내가 여자가 맞기는 한 것인지 내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를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내가 서러워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나 봐. 나 안 그래도 아까 그 사람이랑 끝낼 생각이었어. 진짜야. 둥사 제발. 둥사가 이번에만 넘어가주면 난 절대로 안 그럴게. 나 지금 돈 보낼게.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님이라는 여자는 제게 돈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만은 자기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저한테 무릎을 꿇은 채 눈물 콧물 흘리며 있는 모습 참 좋아하더라고요. 지훈이 죽는다고 병원 수술비 한 번만 빌려달라 땐 죽어도 없다더니 30분도 안 돼서 1억이란 돈을 바로 붙이는데 참 인생 씁쓸했습니다. 둥사 이 돈 받은 거다?
이돈 받은 거야? 나 그럼 퉁사만 믿어. 알겠지, 퉁사? 꼭히, 하? 그렇게 저한테 돈을 던지듯이 송금하고 나서 사돌아 나가는 형님을 보는데 그 와중에 순간 눈앞에서 가등을 하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뭔가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런 느낌 아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간절한데 남들은 태평하다고 할까, 타고나다고 할까. 그 눈이 뭔지 이렇게 흔들리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한 느낌 말이에요. 어렸을 때 꿈꿔던 삶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시레벽에 부딪혀 날아떨어진 느낌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아주버님이 생각이 나더군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1억, 큰 돈이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돈 때문에 안 한다는 건 스스로 용납이 안 되었죠. 그 길로 저는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심상치 않은 제 목소리를 듣고는 잠깐 보자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아주버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재수씨? 저희 애들 엄마 일이에요? 아주버님은 말하고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을 한 채 제게 물었어요. 혹시 자기 아내 일 때문에 보자고 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본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형님의 불륜상대가 누구인지도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아주버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하하하하. 재수씨, 제가 재수씨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참 그렇게 됐네요. 재수씨, 혹시 오늘 보신 거 말이에요. 그거 재수씨가 일했던 모텔에서 혹시 CCTV 영상 좀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 여자랑 그 자식 같이 나오는 장면이 찍힌 장면이요? 하하하. 아이고. 저도 안 그래도 느낌이 이상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기껏 참. 그래서 그 여자 뒤에 사람도 붙였고요. 그런데 막상 자료는 다 받았는데 그걸 제 두 눈으로 볼 용기가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수씨가 먼저 그 꼴을 보셨다니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세상에나. 아주버님도 형님이 외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갈수록 외도에 대한 심정이 짙어져서 형님 늘 사람을 붙인 상태라는 것도 알려주었죠. 이미 항신소치권을 통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차마 그걸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보지 못한 채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참,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도와줬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제게 부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부탁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탁이 뭐였느냐고요? 생각해 봤는데 형님 심정도 이해가 돼서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버님 사업하신다고 해외며 지방이며 집에 계시는 날이 많은 것도 아닌데 형님 혼자서 애들 키우신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엄마로서 말고 여자로서 생각했을 때 형님이 그럴만했겠다 싶어서요. 형님,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마음 졸이지 마세요.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말해놨어요. 어머,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래, 내가 둠사는 나 이해해줄 줄 알았다니까.
정말 고마워. tun서, 우리 잘 지내보자. 예전에 서로 서운했던 거,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응? 내가 우리 치우한테도 더 잘할게. 고마워, tun서. 정말로 사장님한테 말해놓은 거 맞지? 고마워. 그래도 동서라도 이렇게 내 마음 이해해줘서 너무 좋다. 고마워. 아주버님이 제게 했던 부탁. 형님과 그 상간남이 마음 놓고 불륜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었죠. 제가 일했던 그 숙박업소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왔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제가 일했던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침이 꿀꺽 삼켜질 만큼 긴장이 되었고 부담이 컸어요. 저와 남편이 맡은 임무는 형님의 훈련 현장에 있는 공간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문 여는 게 뭐라고.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프런트에서 왔는데요. 이 형님, 저예요. 저. 사장님이 연락해줘서요. CCTV를 보는데 주차장 쪽에서 남자들이 형님 차 근처에서 오신거린다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해서요. 지금 급하게 왔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형님 차 근처를 사성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형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는 안심을 한 것인지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여보, 어머, 어떻게 해? 형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야, 이 마마루마, 가정 있는 여자랑 놀아나? 니들은 오늘부로 인생 끝난 줄 알아? 알겠어? 너,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몰라도 우리 애들 생각했으면 네가 애들 엄마면 이러면 안 됐어. 너희, 내가 가만 안 둬.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혹시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주버님은 그중 전체 방을 빌려두었죠. 저희 부부를 도와준 사장님 업장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그 와중에 형님이라는 여자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제게 악을 질렀어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 돈까지 받아놓고. 야! 못 봤어요? 나 그 돈 큰아발 아주버님한테 드렸는데 어차피 그 돈 아주버님이 번 거잖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알아? 어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예? 여보, 당신들은 또 뭐야? 카메라 일이 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나 정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나 진짜로 몇 번 만나고 나선 이건 안 돼 싶어서 헤어지려고 했었어. 여보. 아주버님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뒤에 자기 바지가랑이에 매달리는 그 여자를 떨쳐내고 후련히 벗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도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아주버님은 그 정신나간 여자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혼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그 여자가 상간남이랑 함께 아주버님 회사 돈을 꿀꺽 행유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것도 걸려서 이혼에다가 상간남 소송의 횡령까지 근무했던 거로 현재 절창 안에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결말 아닌가요? 저는 살다 TV에서나 보던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날 줄은 아니야. 남편 사업이 무너졌다가 저희가 다시 일어난 것부터 해서 아들아이가 건강해진 것까지 제 인생 자체가 드라마였네요. 저희 가족과 아주버님은 인과응보라는 결말을 선사하며 다사다난했던 몇 년에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아주버님이 주신 10억, 큰 돈을 알뜰하게 활용하여 당당하게 재기에 성공했어요. 아주버님은 두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분을 만나 다시 새롭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 참으로 다산다란하게 살았죠?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다 보니 다시 해가 뜨더군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